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 143쪽에 그 간면부터 보실게요. 네. 이게 원래 이 달고 했었는데 좀 어색하네요. 그냥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죠? 간면 잘 아세요? 친구예요? 네, 간면이 말이 쉽지만은 실제로 이걸 기술할 때에는 이것만큼 또 구조가 복잡한 게 또 없어요. 간면을 어, 몇 점짜리로 낼 것이냐. 여기 이제 간면에 총 1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만약 14가지 종류가 있는 간면을 50점짜리로 낸다. 그러면은 14가지 간면의 제목을 쓰고 밑에 그냥 의의를 그냥 아주 줄여가지고 세 줄만 쓴다 하더라도 네 줄씩 되는데 그게 14개다. 벌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양이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일단 14개를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성이 있고 또 각각을 또 10점짜리로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0점짜리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그대로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. 너무 많기 때문에. 네, 그래요. 일단은 간면의 종류가 이렇게 14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크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나요?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. 구분 기준이 뭡니까? 구분을 하라는 것은 구분 기준이 있다는 거죠. 예. 만약에 사후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구분을 해보라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. 뭐 무조건 감면, 조건부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감면은 감면을 시켜주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감면의 효과가 사라지질 않아요. 근데 조건부 감면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의 효과가 사라지죠. 추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. 완전히 관세가 없는 것과 조금만 없어지는 것.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감면, 조건부 감면 이렇게 일곱 개씩 되어 있는데요. 일단 요거는 좀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. 예. 아직은 뭐 배우진 않았지만은 보시면 외교환용 물품 등의 면세, 정부용품 면세, 수행물품 면세, 휴대폰 면세, 또 재수입 면세, 손상감세, 해외 인건 감세. 저는 외정수유 재손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걸 순서대로 88조부터 101조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감면 따로 쓰거나 조건부 감면 따로 쓰거나. 네, 그래서 외정수유 재손해. 그래서 외, 정, 소. 근데 이건 여행자 휴대품은 여로 안 하고 이제 휴로 하시면 휴대품이 더 잘 떠오르니까요. 휴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많은데요. 재술면세, 재술감면세, 재수입면세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재, 그다음에 손해. 그래서 외정수유, 재손해 이렇게가 7개가 바로 무조건 감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감면은 특별히 더 리스트가 중요합니다. 왜냐면 조건부 감면과 그에 따른 사후 관리라는 부분을 같이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. 더 중요한 것은 세학, 종, 특, 환, 그 다음에 수출자 들어가는 거 두 개. 수출. 세학, 종, 특, 환, 수출. 외종 소유 재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학, 종, 특, 환, 수출입니다. 근데 세학, 종, 특, 환, 재술 면세, 재술 감면세라는 것인데 잘 보세요. 세학, 종특, 환, 수출. 그래서 총 7개인데 세학, 종특한과 또 수출도 또 구분이 또 사실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 감면으로 7개를 외우시긴 하지만은 세학, 종특, 환, 수출 이 세학, 종특, 환을 순서대로 그대로 하세요.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쭉 열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객관식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주관식에서는 이 논술에서는 요거 그대로 순서대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말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학 종특환 해보세요. 이거를 꼭 외우셔야죠. 세학 종특환, 세학 종특환 이것만 따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리고 수출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
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조금만 깎아지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면세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뒷부분이 감면세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또 끝이 맨 끝에 보시면 감세로 끝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감면의 종류는 또 그 세액에 얼만큼 경감되느냐를 기준으로 따라서 면세, 감면세, 감세가 있어요. 뭐뭐가 있다? 면세, 감면세, 감세가 있어요.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감면세라는 말은 이 위에 있는 제목에 있는 감면과는 다른 말이에요. 위에 있는 제목에 있는 감면은 써보세요. 감 동그라미. 그거 감은 제목에 있는 감은 경감을 줄인 말이에요. 경감. 세액을 조금만 깎아준다는 거지. 근데 요 제목에 제1절 감면에는 면의 동그라미. 면은 면제란 뜻이에요. 면제. 세액을 면제한다. 면세한다는 뜻이에요. 면제.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감면은 경감과 면제를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요 밑에 있는 90조, 95조 등에 나오는 감면세는 경감만 한다는 뜻이에요. 이거는 여기 면세 개념이 없어요. 경감만 하는 겁니다. 경감. 근데 우리야 뭐 이제 시험 문제에서 크게 감면 이렇게 준다면은 그거는 감면세만 묻는 게 분명히 아니겠죠? 감면 그런다면 저 제목 전체를 다 묻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감면세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감면세는 경감만 얘기해요.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감세도 역시나 경감만 얘기하니까 결론 이 감면의 타이틀에 나오는 감 면세나 감세 감자가 들어가는 건 다 일부 경감인 거예요. 면세는 완전히 면세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. 뭐가 더 많은가요? 경감과 면세 중에서 면세가 더 많죠. 우리 아까 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하면 7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감자 들어가는 거 6개예요. 더 적죠. 예. 그러니까 감자 들어가는 거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감면세가 4개, 감세가 2개. 감면세 4개가 뭡니까? 학술연구용품, 환경오염 방지물품, 여행자유대품, 제출 감면세인데요.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계속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지가 않으면은 그 다음 넘어갈 때 이제 묻혀버리는 거예요. 구조를 잃어버리고 묻혀버린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 페이지에 오래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. 타이틀을 꼭 외우세요. 이거 외우지 않고 하면 끝까지 계속 불편합니다. 예. 그런데요, 여기 보시니까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. 면세 등 그랬죠. 그죠? 다른 건 다 면세 그랬는데 등자를 붙인 건 왜 붙였을까요? 면세 등이 뭐야? 면세 말고 뭐 딴 게 있나? 면세 등. 이상하죠? 감면세? 감세? 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요. 원래 면세였었는데 감면세 제도를 이 안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감면세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면세 등 이러고 그냥 끝난 건데 실질적으로는 면세예요. 요거 좀 불편하신 마음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여기 96조의 감면세잖아요. 근데 실제로 여행자유대품 이상품 등의 면세는 실질적으로는 면세예요. 실질적으로는 면세예요. 근데 왜 감면세라고 해놨느냐? 옛날엔 사실 면세라고 제목이 돼 있다가 몇 년 전에 감면세로 바뀌었어요. 근데 왜 그랬느냐? 사실 면세예요. 여행자유대품이 들어올 때에는 면세예요. 어느 정도까지는. 그런데 이제 그 너무 많이 가져오거나 너무 비싼 거 가져오게 되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데 과세 대상이 되는 건 과세잖아. 면세는 면세고. 딴 것도 똑같지 뭐. 그렇지 않습니까? 종교용품이어도 기준이 되면 면세고 아니면 과세고.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? 휴대품도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어요. 그런데 과세 대상 휴대품인데도 전 정말 과세 대상입니다. 라고 하면서 자진하여 신고하면 세금을 조금 깎아줘요. 그래가지고 감면세라고 붙인 거예요. 보세요. 이건 주의해야 된다고. 여행자 제품은 원칙은 뭐다? 면세다. 면세인데 과세 대상인 것을 자진 신고할 때 일부 경감하는 것이 있어서 과세 대상인 것을 자진 신고하면 일부 경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면세라고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행자 제품은요. 아주 그 감자 붙인 게 아주 예외적인 것 때문에 붙여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면세예요. 네,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? 네,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표를 보세요. 표를 보시면
이 경감률이라고 했는데 경감률을 좀 몇 개를 적어놨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5개 적어놨죠. 사실 면세는 경감률을 적을 필요가 없어. 100%니까. 완전 면세니까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감면세라고 끝났거나 감세라고 끝난 것에 대해서만 이것을 논할 실익이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그중에서 여행자 휴대폰 면세는 실질적으로 면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 없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지금 총 5개만 되어 있는 거예요. 감면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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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자 휴대폰 감면세 빼고 감세, 감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경감률 구조는 이렇게 총 5개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요. 이게 법의 구조이기도 합니다. 예, 그래요. 물론 여기에다가 난 여행자 휴대폰 감면세를 집어넣을 거야. 그러면 이 표에다가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좀 복잡하게 적으셔야 되겠죠. 원래 면세인데 과세 대상인 휴대폰을 자진 신고했을 때 뭐 몇 프로 깎아준다, 30%인데요. 깎아준다,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적어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. 구조를 이제 이 정도 이해하셨고 이제